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년후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분이 치매에 걸렸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서 아들이 위임장에다가 인감도장 자기가 찍고 인감도 첨부해서 아들의 주도하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제3자에 넘긴다거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녀겠죠. 증여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증여자 또는 매도자인 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증여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일단 외관상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의사 능력이 없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명확하지 않죠. 이런 케이스와 유사한 겁니다. 상속 걱정 끝 돈을 벌래 정변이 딱이야. 이분이 이제 기업을 크게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너분들 보면 주식이 사실 대부분의 재산이거든요. 이거를 가족들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요즘 대기업들도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되게 많았고요. 그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런 명의신탁 주식이 많이 문제됩니다. 이제 이분도 그런 식으로 주식을 이게 관리를 하다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거를 알았는데 회수를 했는데 차남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명의신탁한 주식을 내 거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유언장에다 쓴 거예요. 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내 건데 차남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주식을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대로 뭐 분배한다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 소송을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결국은 아버지 측이 나머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하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소송 수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문제는 소송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개시일이 속한다 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남을 제외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었고 해지를 했으니까 상속재산으로 해당이 되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으니까 이건 자기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판결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 사실이라도 입증이 안 되니까 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재판해봐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판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차남이 씨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놓고 다만 가액을 영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이 확정돼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이 돼서 상속재산에 들어와가지고 세무서에서는 과소신고로 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실제로는 가치가 영원이 아닌데 영원으로 해서 상속세 덜 냈으니까 원래 내야 될 상속세 말고도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 내. 그래서 가산세까지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아니 그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 대해서 본세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는 거는 뭐 알겠는데 이거는 소송이 이렇게 늘어져서 된 건데 여기다 가산세 매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소송을 제기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든 과소신고 가산세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그래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에 사실은 하나하나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끊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유증이 어려운 말입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이냐 아니면 소송 중인 권리를 그대로 그냥 유증한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정지조건부 유증이다 하면은 승소 확정 판결을 조건으로 나한테 유증이 된 거니까 승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유증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속세 신고를 영원으로 한 게 난 타당하다.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다. 소송 중인 권리를 유증한 거니까 이거는 그 자체의 권리의 특성이 그런 거지 이미 이거는 유증 가액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받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지조건부 유증이라기보다는 소송 중인 권리의 유증으로 봐서 이거 받을 수 있는 재산이니까 이걸로 보는 게 타당하죠. 소송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니까는 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경정 청구해야죠. 그럼 두 번째로 이걸 유언을 받은 차남을 제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언제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런데 정지조건부 유증으로 보든 아니면 소송 중인 권리의 무조건적인 유증으로 보든 상속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속 개시 시에 이미 상속이 된 거니까 납세 의무는 그때 성립을 하는데 다만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판결이 확정되었을 상황을 기초로 해서 상속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판결이 어떻게 확정이 됐냐 사후적으로 고려해서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인데 상속 재산의 현황은 판결이 확정된 그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것을 기초로 해서 상속 개시 시에 상속 재산 평가해서 상속 납부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아직 받지도 않은 재산이고 또 소송에 따라서 이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서 신고를 영원으로 해서 납부를 안 했던 건데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한다. 예,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복불복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소송이라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자금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 일단은 세금을 내놓고 소송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나마 대법원에서 가산세 부과한 걸 위법하다 해도 취소를 해줘도 망정이지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5년이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돈세 안 먹는 그런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꼭 미리 내놓고 소송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모르면 돈을 벌여 알면 돈을 벌어 네 미래가 달렸어 지금 클릭해 오늘은 소송 중인 권리를 유증한 경우에 상속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그리고 그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항상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변만 믿어봐